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거 여기서 녹화 좀 뜰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완성품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CNC 선반으로 만들 거예요. CNC 선반으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 가시게 되면 이제 이런 도면을 받을 거예요. 야, 깎아봐. CNC 선반도 할 줄 안다며 깎아봐.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회사에 갈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하지만 회사마다 특성이 좀 있어요. 일반 맛집고바 있잖아요. 맛집고바라는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이제 1인 사장업체. 쉽게 얘기해서 사장이 가공하고, 관리하고, 회계하고, 격리 업무 보고, 영업하고, 뭐, 다 하는 그런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회사의 특징. 또 반대로, 체계가 잡혀있는 회사, 그런 식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대부분 체계는 잡혀있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다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체계가 잡혀있는 경우에는 모든 게 말 한마디에 다 이제 지원이 되죠. 또는 문서화로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걸 깎겠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해? 첫 번째 재료랑 공구가 필요하겠지. 여러분들은 이거 보자마자 프로그램을 짜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는 프로그램은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고, 실제 처음부터는 얘를 깎을 준비를 먼저 하셔야 돼요. 준비. 그 첫 번째가 뭐냐. 우선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가공 공정 설계라고 해요. 이것도 설계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우는 설계가 부품 설계도 있지만 깎을 때도 설계라는 게 들어갑니다. 가공 공정 설계. 그럼 가공 공정 설계의 첫 번째는 뭐냐? 도면 분석을 이제 해야 되는데, 도면 분석이라는 거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는 뭐냐? 도면에 있는 형상을 보고 장비를 우선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장비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겠죠. 선반하고 밀림. 내가 이 도면을 보고 어떤 장비를 쓸 거냐, 그거를 우선 선택해 주셔야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장비명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도면은 무조건 선반, 이 도면은 무조건 밀림, 이게 딱 구분이 현재 돼 있는 상태에 들어가니까 아무나 그런 고민을 안 하는데, 현장에는 안 그래요. 현장 도면은 진짜 이상한 도면 많아요. 이게 선반에서 깎아야 될 도면인지 밀림에서 깎아야 될 도면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다 있거든요. 그런 거서부터 우선 정해 주셔야 돼요. 그게 우선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면 기준이 되는 게 뭐냐? 기준 되는 건 되게 간단해요. 이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세요. 이 가공이라는 거는 크게 직접 가공이라는 게 있고 간접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직접 가공이라는 건 특징이 뭐냐? 회전력이 무조건 필수예요. 필수. 근데 간접 가공은 회전력은 그냥 보조적인 거예요. 옵션,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면은 직접 가공이라는 게 뭐냐? 직접 가공이라는 거는 우리가 현재 배우고 있는 선반, 밀링, 그다음에 연사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뭐 보링도 해당되고 기타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장비들은 그런 거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고, 간접 가공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거 레이저 가공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 와이어 커팅, 그다음 방전 가공, 그 외에 이제 비접촉으로 가공하는 것도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로 특징이 뭐냐? 후공정이에요. 후공정이라는 건 뭐냐? 우선 직접 가공을 한 이후에 마지막 단계에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얘네들 주로 정밀 가공이거든요. 정밀하게 깎을 때 이걸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나눠서 선택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도면을 보고 이게 선반인지 밀링인지를 구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 그게 뭐냐? 이제 우선 재료와 공구를 우선 보셔야 돼요. 재료와 공구. 내가 가공을 할 건데 재료와 공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쉽게 얘기해서 재료가 만약에 회전을 한다, 얘는 무조건 선반 가공이에요. 선반 가공. 반대로 공구가 무조건 회전하는 작업 방식인데 이건 밀림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얘를 깎을 건데 머릿속에 이제 구상이 재료를 회전시킬 거냐 아니면 공구를 회전시킬 걸 따져보시고, 만약에 재료가 회전이 된다 그러면 선반 가공으로 가는 거고, CNC 선반. 그 다음에 공구가 회전.
자, 공구가 회전을 하게 되면 이건 밀림 작업에 해당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장비 선택이 나눠지는 거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분석한 결과 얘는 선반, 즉 CNC 선반 장비, CNC 선반 장비를 쓰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뭐냐? 2차는 이제 공구와 재료를 선택해 줘야 돼요. 구매죠. 공구 및 재료 구매. 그래서 이 공구와 재료 구매를 여러분들이 직접 공구상가 가셔가지고 구매하는 게 있어요. 일명 이제 아까 얘기한 1인 다기능 업체. 사장님 혼자 하는 데는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회사 차량을 끌고 가서 공구랑 재료를 구매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문하면 오겠죠. 아니면은 뭐 거기 생산관리팀에서 아니면 품질관리팀, 그 관리팀이 있어 거기서 이제 구매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만 하라 이거죠. 필요한 거 선택을 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우선 공구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필요 없어요. 그냥 황사파이트 하나만 있으면 돼요. 또는 뭐 추가 정사파이트까지 2개 정도. 그렇게 이제 필요한 거고요.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게 이제 인서트 팁이 필요한 거고. 인서트 팁은 두 가지 타입이 있어야겠죠. 하나는 R0.8과 R0.4. 이거 혹시 배웠나요? 이거 아직 안 배웠죠, 여러분. 시리 선배 시간에. 인서트 팁에 대한 거 배웠어요? 배웠으면 다행이시고. 이런 것들을 우선 구매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구매를 하고. 그러면 이제 공구가 1차 이제 준비가 다 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재료 구매하셔야 돼요. 재료 구매가 중요한데, 재료 구매. 재료는 우선 재질 먼저 선정해 주세요. 재질. S45C 탄소광이냐, 아니면 알루미늄, AL 알루미늄 재질이냐, 아니면 동이냐,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쉽게 얘기해 재료는 이제 그거죠. 철금속이냐, 아니면 비철금속이냐,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현재 깎으실 플라스틱에 해당되는 게 플라스틱. 여기 재질 PE 재질 쓰는데 폴리에틸이라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뭐지? 그 음료수병 있죠? 음료수병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그런 재질로 된 거예요. 여기 현재 여러분들이 쓰는 게 흰색 바탕에 그 재질이 있어요. 인체 무해한 재질 있거든요. 그거 갖다가 연습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거 선택을 하셔야겠고, 근데 이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설계 도면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정해주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중요한데, 크기는 이제 파이가 들어가겠죠? 파이. 선반은 이제 파이가 들어가야 되고, 파이는 몇 파이 쓸 거냐? 그걸 이제 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도면을 보시면 현재 파이가 몇 파이에 50파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50파이면은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학생분들이. 50파이면은, 실제 재료 크기는 한 51로 선택해서 쓰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50파이, 51파이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막상 회사 가시잖아요. 회사가 아니라 거기 재료 판매하는 데 가시잖아요.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재료 판매하는 데 가시게 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래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재료 없다고 그래요. 저기 우리 50일짜리 안 팔아요. 50일짜리 안 팝니다. 딴 데 가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재료는 규격으로 나오거든요. 규격. 특히 파이는 무조건 규격으로 나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게 규격화되어 있냐면 우선 1부터 20파이까지는 대략적으로 1부터 20파이까지는 얘는 1mm 단위로 커져요. 1mm. 1mm 단위로 커지고요. 그 다음에 20부터 대략 100까지요. 100까지는 이제 5mm 단위로 커져요. 5mm. 그럼 뭔 말이냐 이게. 예를 들어서 50 다음에 그 다음에 치수가 얼마냐? 55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0, 60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규격화돼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0 있죠. 100부터 그 이상은 얼마로 커지냐면 10단위로 커져요. 10단위. 이렇게 재료 크기가 변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 상식적으로 모르시면 안 돼. 현장에서 주로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재료 크기를 이제 얼마나 잡으실지 파악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50, 파이 50이니까 55짜리를 쓰셔야겠고, 그 다음 길이를 보시면 길이가 얼마예요? 70이죠. 근데 이 70도 마찬가지예요. 이 70을 이렇게 70mm로 잘라오시면 불량나요. 왜 불량나냐면, 이 재료를 자를 때 밴드쇼라는 기계를 가지고 재료를 자르는데, 이 재료가요, 어떻게 잘리냐면, 여러분들 생각엔 재료가요, 이렇게 잘릴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해요. 착각을 하는 거야, 착각을.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 재료를 자르잖아요? 그럼 재료가 이렇게 잘려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재료가 이렇게 잘려져 있다. 삐딱하게 잘려, 삐딱하게.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실제 재료는 이렇게 잘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CNC 선반으로 가공할 때, 이만큼은 다 날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다 날릴 부분이. 그럼 날리다 보면은 내가 70mm 정치수로 잘라오잖아요. 그럼 대부분 불량나요. 이건 불량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날릴 부분 있잖아. 이거를 계산해서 더 크게 잘라야 돼요. 이게 대략 얼마 정도냐? 제 경험상 대략 2.5 아니면 3mm 안에 들어가요. 대부분 여기 아무리 삐딱하게 잘려도 한 2.5에 3mm 그 사이에요. 대부분 1, 2mm 안에 맞춰질 거예요. 요즘 나온 장비는 되게 잘 잘리거든요. 기계가 좋아가지고. 근데 예전에 저 때는 이게 되게 좀 심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다가 얼마 정도 플러스 하냐면 5mm 정도 플러스 하거든요. 5mm. 실제 크기는 파이 55에 75짜리로 선택해서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야지 불량을 안 나요. 재료 크기에 대한 불량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중요하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재료 구매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료는 무게로 따지거든요. 무게가 돈이거든요. 키로당 얼마. 그래서 얘가 커질수록 돈이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최대한 작게 잡아주는 게 좋은데, 작게 잡아주게 되면, 그러니까 여유값을 최대한 안 주게 되면은 그게 회사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건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불량 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이제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정구 재료를 이제 물리는 방식, 재료 고정 방식이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는 조를 많이 쓰는데 조. 여러분들이 조라는 거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조 3개 1세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까지 끝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NC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 배우실 NC 프로그램 5회. 그러면 이제 NC 프로그램을 짜는데, NC 프로그램 짜는 방식도 이제 크게 두 가지 나눠져요. 이거는 제가 이제 공부해서 설명드린 방식이 일반 책에 없는 내용이에요. 하나는 뭐냐? 자격증용이 있어요. 자격증 작성 방법. 일반적으로 얘가 교육원에서 쓰는 방식이 교육원. 일반 학교에서 쓰는 방식. 자격증용 NC 프로그램 작성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무용 작성 방식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뭐 설계자가 임의대로 조정은 가능해요. 설계자가 뭐 이걸 융합해서 서로 섞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구분져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만약에 자격증용 작성 방법으로 만약에 배운다 그러면은 프로그램 짤 때 어떻게 짜냐?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하냐면 여기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는 거죠. 어떻게 올라가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이게 쉬워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프로그램 짜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오후 시간에 이제 이게 선생님마다 특성이 다른데, 오후 시간에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는 방법은 이 방법은 아닐 거예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쓰더라고요. 그분도 이제 범용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요게 일명 자격증용 작성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무 스타일은 어떠죠? 실무 스타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범용 선발 해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범용 선발 하게 되면은 첫 번째 어떻게 하냐? 단면을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안 치죠. 얘가 거꾸로 가죠. 요렇게 단면을 친단 말이에요. 그죠? 단면을 치고 기준면을 잡죠. 여러분들 범용 선발했던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단면을 치고 나면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이 부분 깎을 때 시작 포인트를 또 잡아줘야 돼요. 여기가 이제 시작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가공 시작 포인트예요. 시작점. 근데 이 방식은 여기가 가공 시작점이 아니에요. 어디가 시작점이 되냐? 여기가 시작점이 됩니다. 여기가. 이거는 짧은 질문인데요. 네. 이거는 지금 처음에 시작점이 주간이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깎고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거기를 잡아주면은요, 단면까지 다 쳐줘요. 시인 선반이 알아서. 네. 위아래 치는 게 아니라 얘는 방향은 달라요. 자, 이 방식은 어떻게 깎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단면을 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단면을 칠 때 공구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단면을 치는 방식이 있고, 이게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했던 방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치고 옆에가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고, 그죠? 근데 단면 치는 방법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면 치는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단면을 이렇게 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옆면으로 쳐가지고 여기 치고 밑으로 내려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면 단면 쳐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단면 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서 단면 칠 수 있거든요. 혹시 외경 깎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경? 응, 외경. 외경이든 단면이든 다 똑같다니까요.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외경 깎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이거잖아요. 이 외경 깎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방식이. 응? 네. 이게 외경 깎는 거 아니에요. 이 외경 깎는 방식을 단면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단면에도. 여기 똑같이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외경을 깎는 거지만 여기를 이렇게 똑같이 치면 여기 단면 치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나중에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단면을 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단면 친다는 걸 꼭 이 방향으로 단면 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단면 치는 거지만 이 외경 깎는 방식으로 충분히 단면 칠 수 있어요. 편형을 깎는다는 말씀이거든요. 단면 친다는 건. 편형. 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 이거 깎으실 때 어떻게 깎았어요? 여기 단면 쳤죠? 그 다음에 외경 깎았죠? 네. 이게 범용 방식이잖아요. 응? 범용 방식. 그러면 이 단면 칠 때 꼭 이 방향으로 쳐야 돼요? 꼭 이렇게 쳐야 돼요?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조금씩 매기면 안 돼요? 매겨서 단면 칠 거 아니에요? 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단면을 칠 때 왜 꼭 수직 방향으로 쳐야 돼? 나 같으면 이게 Z축 방향으로 조금씩 쳐도 단면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많이 걸리냐? 근데 그거는 뭐 내 사정은 아니니까. CA 선반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난 프로그램을 이렇게 넣어주면 CA 선반 안 깎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만약에 범용으로 이렇게 깎으라면 난 안 하겠지. 저는 안 하겠죠. 여러분들은 안 하겠지. 근데 이건 제가 하는 거 아니죠, 작업. 누가 해요? CA 선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되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식으로 난 넘기고 가는 거죠. 그럼 CA 선반이 알아서 하겠지, 그거.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 쉽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나눠진다고. 자격증용 작성 방식이 있고 실무용 작성 방식이 있다. 그래서 자격증용 작성 방식은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짜줘요. 왜냐? 이렇게 짜줘도 단면 다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이 훨씬 단순해져요. 짜는 게.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여러분들이 배우신 범용 선반처럼 가공할 수는 있으나 프로그램 짜는 게 되게 조잡스럽게 변합니다. 프로그램 짜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여기. 내가 단면을 쳤어요. 단면을 쳤잖아요, 기자. 그러면 단면 치면 이 면 건드리면 안 되죠. 단면을 친면을 건드리면 안 돼요. 외경 깎을 때. 근데 만약에 단면 쳐놓고 이런 식으로 또 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두 번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깎이면 또 건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를 배제시킨단 말이에요. 여기를 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시작점은 여기가 된단 말이에요. 못따기서부터. 못따기서부터 진입을 해서 깎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황사파이트, 범용시간에 황사파이트를 아마 보셨을 텐데, 황사파이트 팁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황사파이트 팁이. 정사파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팁 끝부분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들? 보셨을 것 같은데? 눈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삐죽해요? 아니, 여기 알이 져 있어요? 알 져 있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또. 알이 생겨버려요, 여기가. 이렇게 됐거든요, 구조가. 실제 생긴 게. 그럼 이렇게 생긴 공구를 가지고 이제 가공을 진행하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입하잖아요. 이렇게 진입하면 여기를 깎잖아요. 이렇게 깎여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왜냐면 여기가 여기 일치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진입을. 여기 또 간섭받기 때문에 여기가 살짝 뜨는 그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만큼 남아요, 재료가. 끝에가 살짝 남습니다, 여기가. 덜 깎여요. 뭐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프로그램 배우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이게 이제 공구 인선 반경이라고 이걸 보정해 주거든요. 보정해 주다 보면은 이 테이프 형상이라든지 알 형상 깎을 때 살짝 뭐가 좀 남아요. 덜 깎이는, 미절삭되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를 이제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 이러면 불량 나는데, 이거 덜 깎여가지고 불량 나는데,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다시 바꿔줘야 돼요.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 그냥 간단해요. 이 움직임을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못따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약간 뒤로 빼서, 이만큼 연장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쓱, 대각선 방향으로 쓱 들어가니까, 깔끔하게 깎이겠죠. 깔끔하게 깎입니다. 쭉 대각선 방향 쭉 들어가면. 여기서 진입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입하는 것보단, 이렇게 진입하면 여기가 남는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연장을 해서 진입을 하면 여기 남는 부분이 사실 요 부분이 남는다는 요 부분이 남는 건데, 여기 이 부분 여기를 깨끗하게 없앨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연장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는 여기 연장 위치가 필요한데, 그 연장 위치를 CAD로 제어해 주시면 돼요. CAD. 그러면 훨씬 편해요. CAD로 제어하시게 돼요. 그러면은 자, 어떻게 하냐? 그냥 가상의 점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 쉽게 얘기해서. 자, 나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시 설명할게요. 나는 우리 노 선생님께서 알려준 대로 하게 되면 원래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 못따기 시작 위치. 못따기 시작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찌꺼기가 남아. 그러면 가상의 위치를 하나 만들어 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딱 간단하게 이걸로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 기능 중에 우리 뭐 배웠어요? LEN 기능이 있어요. LEN 기능이 뭐예요? 그 일정한 선 늘리기 기능이죠. 그래서 LEN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DE 치시고, 그죠? 증분값 얼마 정도 우리가 늘렸어요? 한 3 정도. 이런 식으로 이 명령어를 이용해서 LEN 엔터, DE 엔터, 3 엔터 하신 다음에 얘를 늘려요. 이렇게 가상의 점이 생겼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도면에 적용시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원점 위치는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도면 위치를 이제 따지셔야겠지. 여기가 실제 형상이고, 얘는 이제 가상의 위치죠. 가상의 점. 자, 원점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 뭐예요? 원점이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 같은데. 이거 아시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하다고. 원점이라는 게 X형, Z형이라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럼 여기가 시작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 좌표를 구할 때 얘를 기준으로 좌표를 구하셔야겠죠. 여기서부터 거리가 얼마예요? 그러면 Z가 2.12네요. 그죠?
그럼 여러분 프로그램 짜실 때 Z는 플러스 2.12 넣어주시게 되면 Z값 위치가 여기로 온다는 거야, 공구가. 그 다음에 마지막 X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X값은 얼마예요? 21.76. 그래서 X는 21.76까지 우선 1차 이동시켜주고, 여기가 가공 시작 위치가 되는 거.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값 안 써요. 안 그래요? X 마이너스값 써요, 여러분들? 마이너스값 안 써요. 나중에 배우시면 알게 될 거예요. X는 마이너스값 안 써요. 여기다 위치가 또 여기. 여기가 원점이 현재 여기 위치잖아요. 근데 X는 중간부터 시작 안 해요? 아까 내가 단면 쳤다는 얘기 혹시 기억나나? 단면 쳤다는 얘기. 단면을 치면 굳이 가운데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잖아. 단면을 치면. 원점이 가운데인데도 그냥 맨 아래부터 21.76으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건희 씨도 좀 내가 설명한 내용을 지금 너도 지금 100% 내가 이해를 못한 거야 지금. 이해를 못한 거야. 이거는 지금 어떤 설명을 해주는 거냐면 단면을 쳤잖아. 단면을 쳤으면 얘를 건들 필요가 없어. 그 위치, 여기 위치로 갈 필요가 없는 거야 현재 공구는. 요 위치로 갈 필요가 없다고. 단면을 현재 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깎아야 돼? 여기서부터 깎아야 된다면 여기 이 라인을 깎아야 되거든. 응? 이 라인을 깎아야 된다. 이 라인을 깎았는데 굳이 공구를 일로 와야 돼? 그럼 공구를 여기로 보내가 지나가면 되잖아. 지금 아래로 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헷갈리는 아니 이제 공구는 여기 있는 거지 지금. 응? 공구는 여기 있는 거고 단면을 현재 친 상태에서 빠져나간 거지 공구는. 단면을 치고 여기서 이렇게 간다? 뭐 그럴 수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상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단면을 치고 나면 무조건 뒤로 빠져야지. 단면을 치고 뒤로 빠진 상태에서 다시 해야지. 범용 깎을 때 단면 치고 바로 외경 깎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야. 범용도 마찬가지. 범용도 공구가 들어갔으면 다 뒤로 빠지잖아요. 빠진 다음에 다시 외경 깎으려고 위치 포지 잡잖아 여기. 그래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지. 단면을 쳤으면 공구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여기 무시하고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그래서 지금 단면 치는 거 무시해야 단면 쳤어요 벌써. 치고 나서 그 위치가 이렇게 됐다는 거. 두 번째 위치가 외경 깎을 위치가.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로. 여기는 X값, Z값 구할 수 있잖아요. 얘가 도면 보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굳이 캐드가 필요 없어요. 도면 보고 X는 얼마가 나와야 돼? 못따기 끝점. X는 30점. Z는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C2니까 얼마 해야 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C2. 요거 C2라고 했잖아요. C2. 그래서 C라는 거는 가로와 세로가 같아요, 값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2mm만큼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쭉 짜야. 쭉 짜가지고 이제 완성시켜주는 구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그램을 아직 안 배워서 그런 건데, 프로그램 배우고 안 배우고 떠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끔 집중하셔요. 또 괜히 또 이제 C 선발하기에 또 빠져가지고 또 헤매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CAD를 배우는 이유가 뭐냐? CAD를 배우는, CAD를 좀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얘기하는 거예요. CAD를 배우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도면 잘 그리라고 배우는 게 아니고, CAD를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C 선발을 하나 운영하더라도, 내가 어떤 위치점을 하나 찾고자 싶을 때, 간단하게 도면을 하나 그리면, X와 Z값을 충분히 좌표를 쉽게 뽑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CAD를 못해.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어떻게 찾을 거예요? 이거 다 계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계산하고 싶으면은 뭐를 또 공부하셔야 돼요? 삼각함수 공부하셔야 돼요. 삼각함수.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세요. 삼각함수에 보면은 코사인, 탄젠트라는 그런 게 또 있어요. 이런 공식에 의해서 얘네들을 위치를 구하셔야 되거든. XZ값. 근데 나는 이런 거 싫다 하시면은 이런 CAD를 이용하면 금방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어디든지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CAD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압박감을 갖지 마시고 그냥 좀 편하게 내가 기본적인 것만 할 줄 알면 된다 라는 마인드로 가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